네, 지금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이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될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제 하나가 더 남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분석, 직무 분석 하는 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해보고 시간이 조금 되면은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홀랜드 검사를 할 건데, 한번 PPT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자기 분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거 직업 선호도 검사 또는 홀랜드 검사라고 합니다. 우선은 자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우리가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자기 분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나이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흥미, 적성, 성격,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냐면 제가 방금 이제 영상을 하나 다시 이제 갖고 왔는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업을 했는데 그 일이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비극이 시작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랑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나이마다 퀘스트가 있잖아요. 뭐 대학에 가라, 취업을 해라, 결혼을 해라 하는데, 사실 비극은 대학에 갔는데 그 전공에 자기가 맞지 않으면 비극이 시작되고, 취업을 했는데 그 일이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비극이 시작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랑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나한테 맞는 일인가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서 취업 자체나 결혼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나다운 것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뷔페 가는 날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뷔페에 가면은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평소에 못 먹던 음식들, 이제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김밥 먹지 마! 이랬어요. 두 가지를 못 먹게 하셨는데 김밥이랑 콜라 먹지 말라고. 제발 딴 데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고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해보면 제 첫 접시에는 이제 부모님의 접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는 꼭 먹어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장 과정에 있어서 20대까지의 느낌들은 이게 부모님의 접시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뷔페에서 두 번째 접시는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걸 한번 담아볼 수 있잖아요. 남들은 줄 안 서 있는데 저건 뭐지 하고 한번 먹어보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게, 남들이 맛있다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맛없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은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맛있는 음식들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시도의 접시라고 불리는 두 번째 접시를 담아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담아보고 먹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를 찾게 되고 세 번째 접시로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접시가 정말 나의 접시인데, 뷔페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접시를 먹다 보면 좀 약간 여기까지 차오를 때 있잖아요.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그 족발구이인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배가 부른데도 이거 조금 더 안 먹고 가면 아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세 번째, 네 번째 접시에도 끝까지 담아서 먹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자기한테 진로를 확실한 걸 찾고 싶다면은 두 번째 접시인 시도의 접시를 계속 바꿔 보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었는데, 연극을 하면서 시도의 접시에 담았죠. 연극했을 때 막 사람들이 엄청 다 하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는 재밌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사실 두려웠었어요. 이게 공연을 9명에서 준비했는데 관객이 2명 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두렵구나 하고 무대에서 도망갔던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이제 인디밴드를 해봤었는데 이제 이것도 너무 좋았고 재밌고 행복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 공연을 보고 손을 잡으시면서 민호야 내가 니를 이래 사랑하는데 니 노래에 감동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해도 조금 재능이 부족한 일도 있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다 찾다 알게 된 접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지금 저는 이 세 번째 접시를 잡는데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거 너무 힘들지 않냐고. 남 앞에서 말하면 에너지 뺏기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촬영하는 것도 너무 기다려질 정도로 사람들한테 제 생각을 나누고 또다시 피드백을 듣고 얘기 나누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전 나만의 접시에 세 번째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혹시나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첫 번째 접시를 넘어서 이제 시도의 접시 두 번째를 담으시고 세 번째 나만의 접시가 탁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접시를 다시 갈아보면 어떨까요? 네. 취업을 했는데 영상이 보이길래 제가 방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분석을 하지만 타인의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객관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나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보고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성공적인 취업의 첫 출발을 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취업 또는 향후 진로를 위한 준비 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이제 개인의 성격과 흥미를 분석해서 적합한 직업이나 진로를 제안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전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성격이 비슷한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하고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또 나와 같은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금방 또 친해지는 것처럼 이런 직업적인 부분도 환경과 성격의 조화가 성공과 만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맞는 어떤 직업 환경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직업 선호도 검사를 혹시 다 알고 계실까요? 나는 이거를, 안다, 해봤다, 검사를 해봤다 하시는 대표님들, 강사님들, 1번 한번 눌러보실까요? 나는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알고 있다, 또는 해봤다. 몇 분 안 되지만, 모른다, 1번. 네. 항상, 모른다, 안 해봤다. 지금 강의를 안 듣고 계시는군요. 지금 답변이 없어요.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네, 다 지금. 네, 우선은, 그러면 혼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성우 검사는 우리가, 네, 지금 뒤늦게, 지금 남겨주시는 건가요? 이게 왜 근데 저한테 안 뜨죠? 잠시만요. 채팅창. 뭔가 이게 떴는데 비공개로 비공개가 들어와 있었군요. 안 해보셨군요. 네, 해보셨고, 네, 다 해보셨어요. 그죠? 해보신 분들, 네,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이 직업 검사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나의 어떤 생애 설계를 위해서도 이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어떤 기초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꼭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도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꼭 간이 검사라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용24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진로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형별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인관계를 위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아지고 적응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직업 선호도 간이 검사를 제가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 파일을 갖고 계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컨설팅을 진행한다거나 강의를 나가실 때는 그 직업 선호도 간이 검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고용24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에 S형과 L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S형 같은 경우는 한 25분 정도면 금방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시간을 적절히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를 실시를 지금 하기에는 좀 그쵸? 다 해보셨으니까 우선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이제 홀랜드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폴란드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는 6가지의 어떤 스타일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현실형, 관습형, 진취형, 사회형, 예술형, 탐구형.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단 도구를 우리가 자기를 함으로써 진단 도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성향들이 조금 결과지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말들만 조금 바꾼 듯한 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DISC에서 우리 현실형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유형과 좀 가까운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실형 같은 경우는 활동적이며 주력하는 일을 좋아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제 그 진단지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결과표 진단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현실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굉장히 신중해요. 신중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조작하는 능력도 좀 탁월하고 말보다는 행동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규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형들의 어떤 대표 직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술자, 가동하는 기계,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농부, 엔지니어, 전기, 기계기사,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이렇게 대표 직업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상위 직업이라고 해서 많이 보여지는 기술인데, 여기 말고, 이 직업 말고도 또 보여지는 직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제가 이따 검사지를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I라고 하는데요. I 탐구형,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사고하는 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탐구형의 흥미 특성을 보면 관찰적이고 상징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문화적 현상에 창조적인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굉장히 흥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자연과 그리고 사회 현상 탐구하는 거,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탐구형들은 우선 좀 탐구적인 탐구파들이 많고, 탐구열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습 능력을 갖고 있고요. 설득하고 영업하고 하는 것들은 좀 회피하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탐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개발하고 이런 습득하는 거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적인 직업을 보면 언어학자, 심리학자, 시장조사 분석가, 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어떻게 보면 지금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이러한 직업들이 대표적인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 예술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음악, 미술, 예체능 이쪽에서 이제 좀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예술형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술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예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틀에 박힌 거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죠. 그죠? 정서적, 감정적인 어떤 창조의 표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뭔가, 예술가, 말 그대로 그냥 예술 쪽, 작곡가, 음악가, 무대 감독, 작가, 배우, 소설가, 미술가, 무용가, 뭐 광고, 기획자, 이런 부분들이 대표 직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협력하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회형들은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활동. 우리 DISC에서 봤을 때도 S유형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에서 선호하는 활동들은 상담, 교육, 봉사 활동입니다. 이해심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사교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형의 회피 활동은 기계 기술적 활동이에요. 이들이 잘하는 것들은 대인 관계, 뭐 이런 것들,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면 대표적인 직업은 사회복지사, 교육자, 간호사, 유치원 교사, 종교제도사, 뭐 상담가, 임상치료사, 언어치료사. 이런 부분들이 대표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취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느낌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이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그리고 모험적이고 야심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 진취형의, 그 사람들은 설득하고 지시하고 지도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선호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인 활동보다도 영업 능력이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진취형은 조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뭐 성취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스스로 기업 경영인이라던가 정치를 한다거나 판사를 한다거나 영업사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직업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수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C 유형하고 굉장히 또 가깝잖아요. 우리 DISC에서 C 유형. 요 유형이 야구도 좀 비슷한데 좀 그쵸. 여러 가지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습형 같은 경우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 발휘하는 활동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그 DISC에서 신분 같은 경우도 공무원 계열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그 조직에서의 어떤 뭐 관습에 따르는 활동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공인회계사, 경제분석가, 세무사, 격리사원, 감사원, 안전관리사, 사서, 법무사, 그리고 의무기록사, 은행사무원이 이렇게 대표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간습형은 약간 좀 보면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과제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사무적인 능력들에 이제 적성에 맞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가지 유형들의 성격 유형들을 좀 살펴는 봤습니다. 살펴는 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6가지 유형에서, 내가 그러면은 간섭형이니까 나는 공인회계사가 돼야 되나? 난 전공하고 맞지 않은데 그럼 성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직업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 분야를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유형들이 할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가게를 차리게 되면 현실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게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건축하고 내부 기기, 단말기 설치, 뭔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것들, 활동적이고 기계를 만지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아이유형 같은 경우는 맛있는 요리, 상권 분석, 조사, 연구 및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A 예술형 같은 경우에는 가게 내부 인테리어, 홍보 시안, 포스터, 뭔가 창작 활동할 수 있고 아이디어 내고 창의 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형, 사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들과 협력하고 고객 서비스 또 응대, 고객과의 관계 개선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진취형은 실적 달성을 위한 영업이라던가 홍보, 마케팅, 직원 교육,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시간수평의 유형들은 물품 구매하고 계산 그리고 정산, 장부정리, 정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을 담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기업 조직 안에서도 다양하게 직무들을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러한 나의 성향에 맞는 직무들을 잘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전공이 맞지 않아요. 전 전공에서 좀 이직을 해야, 전공이 맞지 않아서, 학교를 다녀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 전공은 저한테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를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전공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다. 과연 내가 어떤 직무들이 나한테 맞는 건지 그 직무를 찾아가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순천에 이틀 있다가 막 왔는데 꼭 해외 나갔다 온 느낌이에요.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홀랜드 진로 코드 유형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까 현실형, 이제 육각형 유형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우리가 현실형과 탐구형, 이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사물에 관심이 많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물 지식 활용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들이 현실형과 탐구형이고, 그리고 진취형과 사회형 같은 경우는 사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습형과 예술형은 그 중간에 딱 껴있죠. 그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형과 간습형과 진취형은요, 굉장히 동적이면서 두도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탐구형과 예술형과 사회형은요, 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봉사적이고 융화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RCE, 현실형, 관습형, 진취형들은 개인보다는 사회에 관심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사회죠.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탐구형과 예술형과 사회형은요, 사회보다는 개인한테 관심이 많아서 약간 독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폴란드 이론은 세 가지 이제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담아봤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진로 만족과 방해 요인입니다. 어떤 개인적 또는 환경적 특성이 진로 선택과 진로 참여에 만족할 수 있게끔 이끄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성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가? 요 질문, 요 진로 만족과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업 안정과 변화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 또는 환경적 특성이 직업의 안정 및 변화를 가져오며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가? 요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진로 문제에 있어서 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진로 문제의 해결 방법. 요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홀랜드 이론의 어떤 이제 그 검사한 내용들과 결과들과 함께 한번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홀랜드 검사의 이제 그 가장 제가 요거를 정리한 거를 따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풀어서 쓴 거라기 때문에 강의용으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지루할 수가 있고 되게 좀 내용이 좀 다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강의용 PPT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지를 SE 유형이세요? 결과지를 저희 이제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검사를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파일, 그 검사 결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검사 결과지 제가 유일하게 좀 갖고 있는 예, 친구 건데, 최근에 친구들한테 검사를 진행을 하고 나면 결과지를 한번 받아서 교육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요거 검사 결과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의 결과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지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이거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뒤에 보시면 종합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종합 결과만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우리가 S형은 하고 L형은 검사의 결과지가 좀 다르게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S형 같은 경우는 흥미검사만 진행을 하는 거고, L형 같은 경우는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검사, 검사 요 세 가지가 결과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검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표를 보시면 돼요. 직업 흥미검사에 ES인데 아까 우리 누구야? 우리 아까 강사님,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ES 유형 나오셨다 그러셨나요? 다시 한번. SU형이네요. 거꾸로. SU형 나오셨는데, 우리 이 친구는 ESU형 나왔어요. 그러면 SU형과 ESU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사했던 상담했던 이 친구는 ESU형으로 굉장히 진취형이 강한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사회형이 높게 나온 친구였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김유영 의사님이 SU형, 사회형이 높게 나오고, 다음은 이제 진취형이 두 번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흥미 유형별 검사에 우리가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주관적으로 여기는 흥미 정도. 그러니까 내가 흥미 있는 것 정도를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표준점수 같은 경우는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왔던 요 점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의 원점수는 어느 정도 높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취형 자체가 이 부분이잖아요. 29가 나왔어요. 근데 표준 점수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준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을 보면 68 정도. 68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진취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가장 육각형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은 이 유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요거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육각형 홀랜드 검사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둥글게 넓게 퍼져야지만 이게 좀 잘 나온 것 같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넓게 펼쳐진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두드러지게 한쪽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게 왜 좋지 않냐면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다 흥미를 갖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흥미를 갖고 있지만 뚜렷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흥미, 내가 좋아하는 흥미가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 그러면 직업적인 어떤 일을 찾을 때도 뭘 해야 될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흥미검사 결과지가 나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가 나타난 것이 좋다. 좋다. 분석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밖으로 넓은 게 좋긴 하겠죠. 요 부분이 만약에 뾰족하게 나오긴 했는데 요만큼 나왔어. 요만큼. 그러면 요 부분도 그러면은 관심은 그나마 다 관심은 없는데 요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흥미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각형 모양에서는 두드러지게 한쪽으로 이렇게 뭔가가 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검사 결과표가 어, 있어야지 저희가 또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양, 정육각형에 가까운 모양 밑에 보면 좀 해석이 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쪽으로 찌그러진 모양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뚜렷한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안정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은 관심 분야가 폭넓은 경우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 호기심이 있지만 자신이 진정한 흥미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항상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내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의 검사 결과표에 내가 E하고 S형입니다. 내가 지금 진취형 나왔어요. 그다음에 S형 나왔어요. 읽어보면서 밑줄을 치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기획하고 목표 설정한 것을 실행하는데
능력을 보이는 유형이래. 맞아. 나는 여기서 내가 기획하고 목표 설정한 것을 실행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여기 밑줄을 치라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내가 나오는 유형에 따라서 밑줄을 치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떤 거에 밑줄을 계속 쳐져 가는지. 아, 그러면 나는 이 친구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거에 흥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S형까지는 우리가 본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이 S형이에요. 그러면 S형에서는 상명 점수가 높은 사람은 우리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나는 목표 설정을 실행시키고 실행시키는 탁월한 능력도 보이고 어떤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도 되게 선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타인의 문제를 듣고 공감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선호하며 사람을 상대하는 활동에 능숙하대요. 근데 나는 요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활동에는 능숙하대요. 그러면 본인이 맞는 거에 밑줄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지혜롭고 자애롭고 배려심이 깊은 인물인 것 같아. 다 이제 맞는 거에 밑줄을 쳐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검사를 한 내담자에게 밑줄을 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직업 승리 검사의 요 표가 제가 PPT에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PPT에 있는 내용들 이걸 다 읽어주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PPT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대표적인 직업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PPT에 보여드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의 직업 흥미 특성과 잘 어울리는 직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에서는 이렇게 내가 검사하면 내가 어떤 직업들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직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대표 직업들을 위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직업 정보 탐색하는 게 있습니다. 직업 정보 탐색하는 그 사이트로는 여기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직업 전망, 우리 지금 워크넷이 아니라 지금 고용24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용24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직업 사전 있어요.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고용24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용24 들어가셔서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훈련 정보도 탐색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직업 능력 지식 포털, 우리가 HRDNet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훈련 정보, 자격 정보, 공개 강의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큐넷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자격 포털은 큐넷을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정보, 기업 정보 탐색도 우리 고용24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우리가 청년들은 그냥 고용24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중장년층에 이제 분들도 이 고용24의 중장년층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이제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일자리 정보나 기업 정보 탐색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잡 플러스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취업 정보라든지 연수 정보, 인턴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해외 취업, 창업, 인턴 봉사 등 해외 진출 관련 정보 및 지원 제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후보 검사 결과는 이렇고요. 두 번째로 성격 검사 결과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긴 하나, 보통에서 저희가 50이 보통이잖아요. 50의 이제 보통 점수에서 좀 넘어가면, 어, 보시면 넘어간 점수 50에서 무슨 강함이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60에서 이제 70까지가 보통에서 조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시게 된 표 보면 70이 넘어가면서 강한 부분이거든요. 이 친구의 성격은 강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이제 정체적으로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건 없고요. 대부분 60 평균에서 보통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서 점수가 조금 낮은 게 있어요. 42점. 그쵸? 우리 42점. 근데 이 42점도 사실은 이제 보통에 해당이 돼요.
보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약간 정서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좀 낮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이 5가지의 이제 요인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떠한 그 바람직성, 응답 신뢰성을 한번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응답 신뢰성 점수를 보는데 우리가 사회적 바람직성이 65점이고요. 이 친구는 기준 점수가 65점이에요. 그리고 부주의성이 34점이고요. 그리고 기준 점수가 63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응답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나온 점수가 이 기준 점수보다 낮아야 돼요. 기준 점수보다. 근데 이 친구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응답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응답 신뢰성 점수에서 기준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본인을 의식하고 검사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기준 점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성격 검사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그 인적성 검사를 해요. 저희가 인적성 검사에서도 하다 보면 정서적 불안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한 친구들이 있으면 기업에 뭐죠? 그 기업에서 그 결과지를 보고서 좀 약간 탈락을 시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불안정성이 검사를 통해서 좀 낮게 나온다. 내가 불안정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시고 보완을 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취업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뭔가 감정 기복이 크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적성 검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서 감정 기복이 큰 결과가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검사를 제대로 진행을 해보길 권유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생활사 검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예술성이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생활사 검사에서는 이렇게 대인관계 지향, 독립심, 가족 친화, 야망, 학업 성취, 예술성, 운동선호, 종교성, 직무만족.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9가지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강할 때 또는 약할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 윗줄 치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우리가 77점 여기서는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강한 거, 가족 친화적인 부분, 그게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뭐냐면 가족 친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당신의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으며 화목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 친화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지향에서도 69점으로 굉장히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강한지 이것도 한번 밑줄을 쳐보라고 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린 경험이 많고 어울리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대요. 네. 그리고 생활사 검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온 거, 여기서도 지금 이 항목에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3개, 3번, 4번, 이 정도. 점수가 너무 낮으면, 차이가 나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뭐, 점수 가장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해갖고 2, 3개 정도 4개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가족 친화, 다음은 대인관계 지향, 그 다음에 뭐죠? 학업 성취. 이 친구는 학업 성취에서도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창시절 공부에 매우 잘하고 언제나 우등을 했대요. 네,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운동 선호. 운동도 좋아한대요. 되게 건강한 친구인가 봐요. 운동 실력이 뛰어나서 자주 운동 경기에 참여하므로 평소에 운동을 즐겨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비슷한 것들을 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이것 정도는 위주를 치면서 내가 나의 생활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꼭 이렇게 4개, 4개, 5개 우선은 이거 꼭 높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높은 걸 점수가 비슷한 것들 좀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 지우는 거를 어제 알려주신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죠? 쓰레기통, 모든 드로잉 지우기. 네, 됐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사 검사까지 세 가지를 L형에서는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진단표가 맨 마지막에 여기 종합적으로 결과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요것만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요 부분 볼게요. 가장 점수 높은 건 성실성.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여 있고, 가장 낮은 건 정서적 불안정성. 요거 보여줬고, 요 부분에 대해서 기울어짐이 큰 게 좋다라는 거. 그래야지 내가 뭘 주는지 어떤 게 흥미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흥미를 좀 이렇게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몇 개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점수가 비슷한 것끼리 해서 네 개 정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흥미 여기 검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과 해석과 상담을 위한 참고사항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응답 신뢰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이 13, 13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거든요. 자신의 성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려는 정도인데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높은 사람은 성격 검사에서 자신의 성격을 무의식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부주의성, 집중해서 성실하게 응답한 정도인데요. 부주의성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높은 사람은 성격 검사의 문항을 건성으로 읽고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높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참고하셔서 우리가 지금 선호도 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부분 요거 세 가지 포인트를 짚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봤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불안 같은 걸 조절하라고 팁을 알려줘야 되나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정말로 이게 감정 기복이 너무나 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언제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그 정서적으로 언제 불안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그러면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좀 방법의 팁을 간단하게 알려주셔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뭐 병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심각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그런 팁들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평온하게 갖도록 좀 노력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라고 이 정도로만 좀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했는데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전문가랑 한번 다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인덕성 검사를 하면요, 아이들 그게 나오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면접관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크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유형으로 나오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 조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뽑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평가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자기 진단 도구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DISC 했고 오늘 수학 분석하는 거 했고 그다음에 홀랜드 검사 요거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진로 쪽에 계시다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 이해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추가적인 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또 인정해주는 어떤 심리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도구들도 같이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저번에 제가 누가 여쭤봐서, 어떤 자기 이해 진단 도구들, 어떤 거 배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제가 채팅창에, 저희 단톡방에, 자기 이해 도구로서 배워야 할 것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제가 기차 타고, 아니, 순천이 왜 이렇게 먼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도 3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자기의 도구 했는데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뭐가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게 마지막 수업이 아니에요. 마지막 수업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한 과목이 더 남았어요. 기업 분석하는 거 그거 안 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직무 분석하는 거, 산업 분석하는 거, 요 부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는 거로 하고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한번 쉬려고 했더니 네, 괜찮으시죠?